이번 시간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제4조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 조치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9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이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을 경영에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왜?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업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하겠다라는 사업주의 의지를 천명하고 안전 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도록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안전보건 목표인데요. 이 안전보건 목표가 수립이 되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이행하게 되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내용들을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이제 3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이런 사람들을 선임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조직을 컨트롤타워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조업이라든가 기타 사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한 500인 이상인 사업장, 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 200대 안에 들어가는 건설업 회사는 안전보건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보면 보통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대로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그런 노력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위험성 평가 업무 절차서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면 반기의 1회 이상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의 종류가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가 있는데 정기평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기의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는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그런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도 사실은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개선 투자, 안전조치, 또 방호장치의 설치, 또 작업환경 측정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때 필요한 보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집행하던 것을 이제 법에 명기를 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이 제4항의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가 관리감독자 또는 이제 협력업체가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적정하게 선임을 하되 그 사람들의 적정한 업무 분장을 해줘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줘라.
또 필요하면 예산도 부여를 해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또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좀 채용을 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의무 대상자를 선임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CEO의 안전의지,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참여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데 이제 50인에서 100인이라 하더라도 그 산업안전보건위를 법에서 정하는 건 최저 기준이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에도 사실 근로자가 참여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근로자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를 하면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어떻게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어떻게 대피시키고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비상조치 매뉴얼이라든가 비상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대재해 발생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에게 업무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줬을 때 그 협력업체, 보통 뭐 기업체에서 하는 게 최저가 입찰로 해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기술 수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업체의 근로자들, 주로 뭐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험을 외주화하더라도 결국은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제대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잘 하고 있나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에 대한 사항은 총 9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 조치를 잘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정말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